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 등 2명으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2명에게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당초 출국 금지했던 6명 중 2명으로 지난주 압수물 분석을 마친 공수처가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에 돌입한 겁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작년 8월 1일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유재은 관리관은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최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온 작년 8월 2일에도 등장합니다. 경북경찰청 간부와 전화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논의했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도 오후 늦게 통화한 내역이 공수처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소환조사 대상인 박경훈 전 본부장 대리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경찰에 넘긴 최상병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입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 기록을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MBC와의 통화에서 처음엔 재검토 지시를 거부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이 직접 하명, 즉 명령을 내려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봤던 범죄 혐의자가 최종적으로 2명으로 줄어든 이유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 소환 조사에 들어간 공수처 수사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점점 더 윗선을 향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첫 실무회동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가 강조한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이 의제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국민의힘이 회담에 앞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정무수석 교체로 하루 미뤄졌던 영수회담 첫 실무협의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을 포함해 양측에서 2명씩 4명이 40분간 만났습니다. 회담 이후 양측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이 의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는 표현이 달랐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은 회담 전부터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13조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를 위해선 추경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가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도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초청의 목적이 이 대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은 영수회담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제 논의를 위한 2차 준비회동 일자도 잡지 않고 헤어지면서 영수회담이 이번 주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양국관리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이어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거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한열, 박종철 열사 등 4.19와 5.18 이외의 민주화 운동으로 피해를 본 본인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깜깜이 심사로 이루어지는 운동권 셀프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지만
민주당은 국가보안법과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 데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강행 처리했습니다.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교섭권을 줘서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갈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해 합의 없이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막장 정치, 입법 횡포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는 이미 역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이 민생을 명분으로 쟁점 법안 공세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에선 본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내일부터 잇따라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당장 다음 주에 하루 휴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1대1 대화를 거부했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어제 온라인 총회를 연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부터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다음 주 하루 휴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휴진 날짜는 각 대학별로 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주 1회 휴진 돌입을 결정했습니다.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이니까 만약에 정부가 증원에 대해서 좀 중지한다든가 내년에 결정하자든가 그런 걸 해주면 전공인 학생들이 이제 돌아오게 좀 해보고.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원광대병원 등의 비대위도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 휴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료계가 1대1 대화를 원한다고 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체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위는 내일 의사단체 참여 없이 그대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른바 빅5 병원의 전임의들의 계약률이 58%에 달해 진료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상급 종합병원 등 75개 의료기관에서 의사 591명과 간호사 878명을 신규 채용해 국고보조금 92억 원을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